그때 말했던 하루에 몇 지문 풀자고 했지, 이거? 하루에 한 지문 풀고 정리하는 거야.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 지키면 너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숙제 이거 밀리지 마. 이거 못했다라는 건 하루에 한 지문 풀이도 안 했다는 거잖아. 망할 것이다. 네, 지금 수시는 결과가 다 나올 때라서 추합을 계속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어서 아닌 애들은 있잖아. 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수시만 준비해가지고 최저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지금 이거 안 붙으면 바로 재수각이야. 주의해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수시가 우리의 목표는 맞는데 수시를 하더라도 최저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최저를 맞추기에 가장 유리한 과목이 영어예요. 왜냐? 영어 유치원 다녔다. 손 내려. 그럼 영어를 몇 년째 배우는 거야? 영어를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학원 다녔다. 손 내려. 중학교 때까지 영어학원 다닌 적이 없다. 손. 너는 특별한 케이스인 거지. 그럼 대부분 여태까지 영어에 쓴 돈을 생각해 봐봐. 오지 수능 따위 가가지고 1등급 못 맞을 수 없지. 맞춰내야 된다, 이거.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지금 안 하면은 답이 없어요. 내년 돼서 하면 되지. 내년에 그럼 수학은 안 할 거야. 너 모자 이쁜데? 요즘 붕어빵 가게가 있는 곳이 핫플이라며. 붕어빵 가게 찾기 힘들어서. 붕어빵 장수가 생각나는데? 옛날 고3 때 국어 망치고 애들이랑 화장실에서 만나서 군고구마 장사랑 붕어빵 장사하기로 했었어. 원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수능 전날에 저희가 술을 마셨거든요. 애들이랑 치맥 먹었어요. 우리 내일 수능 잘 볼 수 있어! 아! 하고 국어 보고 만나가지고 야씨 조졌다 어떡하냐. 나 한 지문 못 읽었어. 난 세 지문 못 읽었어. 야씨 조졌다. 붕어빵 장사하기로 했는데 저는 재사원으로 끌려가고 다른 애들은 전문대 가고 뭐 이랬죠. 그런 일 있지 않기를. 희망, 소망 이런 거 믿지 말고 환경을 설정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 제발 하루에 한 지문 해봐라. 문제만 띡 푼다고 늘지 않아요. 국어와 영어는 훈련 과목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잖아. 똑같은 지문으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 이걸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지 않니? 26페이지 해볼게. 1번부터 요약해볼게요. 해석한 다음에 요약해볼게. 해석은 영어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You may feel, 여기요. 너 아마 느낄 수도 있지. 뭔가 무서운 게 있다고. 알고리즘에 관해 결정해주는 네가 좋아할 것을. 1번 요약해보면 알고리즘에 관해 두려운 게 있어. 2번 could and mean, 그게 의미할까? 만약 컴퓨터가 결론 짓는다면 너가 뭔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너는 기회도 갖지 못할 거라는 걸, 그걸 볼.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걸 볼 기회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2번은 1번을 좀 더 세부적으로 풀이한 거죠. 그러니까 2번은 1번의 뜻이 컴퓨터가 결론 지으면 너는 기회도 없다는 건가? 3번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로 향해지는 걸 즐기거든. 새로운 음악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는 발견하지도 못했을. 3번은 개인적인 취향은 새로운 음악 좋아한대요. 4번 나는 빠르게 틀에 갇힐 때가 있어요. 럿은 틀. 제가 넣는 똑같은 노래를 계속 그 4번은 저는 같은 노래를 반복한다는 점이 있대. 5번 그래서 그것이 이유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즐기는. 그러니까 5번은 라디오를 즐기는 이유는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죠. 6번 그러나 방향 바꾸면 여기부터 중요하다. 알고리즘 이제 밀고 당기는 나를 음악 라이브러리 통해서 완벽하게 적합해요. 보석을 찾는 것에 제가 좋아할.
그러니까 6번 앞쪽에 걱정을 뒤집은 거야. 알고리즘이 나에게 딱 맞대요. 7번. 제 걱정은 원래 그러한 알고리즘에 관한 걱정은 그 알고리즘들이 모두를 어떤 라이브러리로 이끌고 다른 것들은 청취자가 부족하게끔 둔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7번이라는 건 결국에 알고리즘이 결정해준다는 걱정이었대. 8번. 알고리즘이 취향의 컨버전, 수렴을 일으킬까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몰아가지 않을까. 9번. 그러나 또 뒤집는다. non-linear. 비선형적이고. 나 좀 봐봐. 그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야. 라인이 선이죠, 선? 그러니까 linear 하면 선적으로야. 그러니까 단조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non이니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그러면 다채롭게 이런 뜻이에요. 비선형적이라는 건. 일직선이 아니라고. 비선형적이고 혼란스러운 수학 덕분에 그 이면에 있는 이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9번 취향의 수렴은 일어나지 않았다. 10번 작은 divergence, 갈라짐. 제 취향에서의 갈라짐은 너의 취향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를 다른 저 멀리의 코너로 보내죠. 라이브러리에. 10번은 서로의 취향에 맞게끔 알고리즘이 작동한답니다. 이 정도로 요약하는데 한글로 요약해도 되고요. 각 문장을 요약하라고 했다. 아니면 영어로 요약해도 되고 시멘틱 맵처럼 기호로 적어도 됩니다. 요약을 해본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거 무조건 나랑 똑같아야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을 알 수 있는 건 6번, 10번입니다. 6번, 10번. 이 글의 전개 방식은 통념 및 비판으로 봐도 되고요. 통념 및 비판. 알고리즘 그럴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 혹은 일화를 통한 주장으로 봐도 돼. 나는 그랬는데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 일화를 통한 주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자면 질문과 답변이 있어. 질문과 답변. 지가 질문하고 지가 답변합니다. 총 3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통념 및 비판, 질문과 답변, 일화를 통한 주장. 됐나? 그 다음 어휘추론 풀이법을 하겠어. 어휘! 아우 추워. 영하 3도야. 춥다 추워. 졸려? 하품을 해? 이 파카를 벗게 되는 순간 여름이 오겠고 누구는 수시로 누구는 정시로 결정을 할 거다 이제. 다시 파카를 입으면 고3이에요. 다시 파카를 벗으면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이제 파카를 입어볼까 하는 순간 수능 봐야 돼.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마 수능 보고 파카 입을 거예요. 금방입니다. 작년에 예비고 올 때 내 수업 들었던 사람들 이 얘기 엄청 했어.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바로 고3이야 이제. 정신 차리면 20살이야. 내년 6월부터는 만나이기 때문에 누군 16, 누군 17이겠네? 내년 생일 지나면 이제 주민등록증 나오죠? 너네 이제 다 끝났어. 이미 촉법은 아니지만,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지금 범죄를 저질러도 지문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같은 거 쓰고 막 만지고 훔쳐도 지문이 안 나오니까 못 찾지.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순간 다 등록된 거야. 이제 끝났어 이제. 훔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빨리 훔쳐야 돼. 걸리지 않게끔. 아니 방법 있죠. 이거 주민등록증 만든 다음에 이거 지지면 돼. 라이터 사가지고 가스라이터 팍 하는 거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럼 이제 지문이 없으니까. 예. 이제 나이를 먹은 겁니다. 민증이 나오면. 남자는 언제 나이를 먹었는지 체감하냐면 군대 갔다 오면 그 다음 해부터 예비군을 6년 가거든요. 6년 동안. 어느 순간 예비군을 6년 차면 이제 너 나이 먹은 거야.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 훈련을 해요. 민방위라는 건 만 40세까지 하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방위도 오지 말래. 그럼 넌 이제 40대인 거지. 그럼 다 끝난 거야 이제. 40살까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17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아?
지금까지 왔던 속도보다 점점점 더 빨라집니다. 나 니네 때가 엊그제 같아. 17이. 근데 니네 때 다들 나를 가만 안 두려고. 남자도 여자도 심지어 학교쌤도. 내 수업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갑자기 국사쌤이 있었어. 여자쌤. 야 정세영.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또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또 시작이구만 이거. 내가 그래가지고 한두를 훔친 게 아니지. 여자 마음, 남자 마음. 웃어? 그쵸. 어휘추론입니다. 얘는 요즘엔 다 밑줄형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배열되더라고. 들어보세요. 하미추론 21번 그리고 29번 30번 여기다가 배점을 총 8점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세 개에다가. 얘한테 3 주면 3, 3, 2를 주거나 3, 3, 2를 주거나 2, 3, 3을 주거나 요 세 문제에다가 돌리더라고. 3점을 한 군데다 주면은 다른 게 셋 중에 하나에다 2점만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3점이 될지 뭐가 2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다 2점으로 줘도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얘는 맞춰내야 되는 문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분석할 때 뭐라 했냐면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추고 어려운 거는 제끼고 틀려도 1등급이 나오게 할 때 얘는 맞춰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단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읽으면서 문맥상 맞는 낱말의 쓰임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낱말의 쓰임이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하면 늘질 않아. 무조건 근거가 있어. 첫 번째 근거는 세부적으로 주기 때문에 앞뒤에 있습니다. 앞뒤에. 그래서 앞뒤에 있는 걸로 근거를 찾아보세요. 그래야 늡니다. 두 번째, 앞뒤에 근거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작가의 주장과 일치시켜야 돼. 한 단락의 주장이 몇 개죠? 한 개니까.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야 돼. 내가 처음부터 배에는 수분이 되게 많지. 배에는 수분이 되게 많아. 갈아 만든 배 알아? 배에는 수분이 되게 많아. 갈아 만든 배 최고, 배 하고 갑자기 사과도 수분이 많지. 하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틀린 거야. 왜냐면 애초에 내가 쓰고자 하는 건 배와 수분이거든. 사과를 가져오면 걔 혼자 생뚱맞는 거라고. 그래서 주장과 맞출 줄 알아야 돼. 앞뒤에 근거가 없으면. 그리고 3번, 몇 개 모른다고 쫄지 마세요. 나 좀 보세요. 이거, 아니, 그렇게 대범하게 숙제를 안 하면서, 왜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렇게 쫄탱이가 되는 거야? 쫄보. 대범하게 해. 이거 뭐 단어 뜻을 몰라. 알아. 근데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 할 때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happy and sad. 앞에 거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답 이거예요. and는 앞뒤로 방향이 어때야죠? 같아야 돼. 이렇게 쓰려면 벗을 줬어야 돼. 라고 하니까 꼭 이런 사람 있어. 쌤, 슬프면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행복하면서 슬플 수 있잖아요. 행복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그럴 수 있지. 그럼 이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문제를 못 내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는 안 내. 사랑하면 결혼해야 돼, 이혼해야 돼? 결혼해야 되는 게 상식이야. 쌤, 사랑하니까 이혼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상대를 괴롭히니까. 내가 없어지면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해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못 냅니다. 이거 이렇게 잘 생각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출제하는 건 교수예요. 교수는 학사. 미안합니다. 학자야, 학자. 학사는 대학생이잖아. 학자예요. 이 학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건 본인의 명예와 명성입니다. 본인 명성을 망치는 짓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내면은 그분의 명예가 망쳐져. 학자라는 건 한 분야를 30년 이상 연구하신 분이야. 대한민국에서 19년 살았으면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맞출 수 있게 내줘야 돼. 그걸 헷갈리게 퀄리티 있게 내줘야겠죠. 이럴 수도 있잖아 라고 내면은 그분 명예가 망쳐져. 그분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이정쌤 알죠? 이정쌤도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가르친 거를 이런 막 오르비나 수만이나 DC나 이런 데서 막 깐 거야. 저거 원래 아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건 저게 아니다. 어쩌고저쩌고만 한 거죠. 이정쌤이 그런 말 하죠. 자기가 가르치는 건 마르크스의 원론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해석해서 이분들이 시험을 출제하잖아, 수능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지 원론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럴 수 있겠지만 문제를 내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면서 슬플 수 있죠. 행복하면서 슬플 수 있어. 행복하면서 슬픈 경우 엄청 많아, 살면서. 똥이 너무 마려워. 급똥이 온 거야. 식은땀이 나고. 근데 화장실 찾았어. 그래서 막 달려갔어. 행복. 문이 잠겨있어요. 슬픔. 그때 갑자기 누가 안에서 띠띠띠 하는데 문을 열어줬어. 행복! 후다다다다닥 빵, 뿡빵, 짱, 둥둥, 탁 해가지고. 처리했는데 휴지가 없네요. 슬픔. 그때가 행복하면 슬픈 거야. 바지에 싸진 않았지만. 처리할 수 없게 됐으니. 준영아, 그럼 어떡할래? 고민해야겠다. 뭐를? 어떡할 거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고민. 존엄성에 대한 고민. 양말 벗어야지. 뭘 고민을 해. 어떡할 거야, 승훈아? 가만히 있어봐. 마스크 끼고 있잖아, 우리 다. 마스크는 편의점에서 하나 사면 되니까. 해결. 양말 한 번으로 되나? 양쪽? 그렇지. 시험에 나오는 거를 위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2번 풀어왔죠?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수시 결과가 발표한 애들은 엄청 기분이 하이가 돼 있어. 업돼 있어가지고. 그 서울대를 제외하고 그랜드슬램 애도 있어. 연대, 고대, 성균관, 서강. 4개 다 붙었어. 근데 추합을 기다리던 애들. 지금 아주 똥줄 타거든. 갑자기 나한테 쌤 영어는 뭐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적이 뭐야? 토익? 수능? 저 재수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안타깝죠. 제가 원래 1월에 코로나 전에는 원래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해도 될 것 같아. 내년이군요. 1월에 급 번개 모집을 합니다. 그 단톡방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올 수 있는 사람만 나와라. 오늘 지금 화요일인가? 그러면 내일 한 점심 때쯤에 수요일 날 점심 때쯤 단톡방에 올려. 오늘 밤 7시 오목교에서 제이유를 만나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약속이 있는 애들이 많이 못 오잖아요. 그러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다 온다고 하면은 50명, 60명 오는데 어딜 가냐? 갈 수도 없어. 어디 뭐 양천공원에서 이렇게 거기서 맥주 마실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해도 한 20명가량 오더라고. 그러면 호프집에 가가지고 테이블을 거의 다 점령해야 돼.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못하다가 올해는 할 것 같아. 근데 올해는 2파트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파트는 다다음 주 정도에 재수할 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걔네들은 맛있는 걸 사줘야지. 그래서 먹이고 재수의 팁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삼수까지 하신 분이 있으세요. 학원도 가시고 독학도 하시고 이분이 많은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나다! 팁을 알려주고 이제 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 했나? 재수한다고 하면 영어는 제 무료를 알려줘요. 뭐 어떻게 그 수업에 오게 한다. 교재비만 내면 수업은 무료로 듣게. 그러니까 바보처럼 재수할 건데 학원 데스크 가서 저 재수생인데 재수쌤 수업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등록을 시키잖아. 노노. 그냥 나한테 바로 오면 돼. 그러면 자리가 있으면 그냥 앉으라고 그래. 들어서 앉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재수생이 왔었다. 더 웃긴 거, 재수생 새끼들이 숙제 더럽게 안 해. 왜 하는 거예요, 재수? 될 때까지 책임지는 거죠. 우리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없기를. 정시는 뭐 이제 막 지원해서 발표가 나는 거라서 우리 지금 17이잖아요. 맞죠? 2년 뒤 이 시간쯤 누구는 또 엄청 행복하겠지? 니네 2년 뒤 이 겨울이 니네 인생에서 가장 피크 때야. 왜냐면 수능 잘 봤어? 못 봤어? 상관없이 너를 안 깨워 아무도. 너 자고 있으면 너를 아무도 안 깨운다고. 네가 배고파서 일어나야 돼. 아니 누워있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난다던가. 그래서 밥 먹고 좀비처럼 또 컴퓨터 툭툭툭 하다가 몇 시지? 근데 아침 7시야. 자야지. 뉴욕 시차로 살게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튜닝을 하셨으면 집에 이제 있어야 되니까. 찬바람 맞고 이러면 안 돼. 베개를 많이 싸서 자야 돼. 붓기가 빨리 빠지게. 그렇게 한 다음에 1월쯤 OT를 하겠다고 불러 모아요. 뭐 연세대학교 무슨 과 OT 모집해가지고 간다고. 전체 OT는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전체 OT가 끝나면 과 OT를 하거든. 이때가 엄청 재밌다. 과 OT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갈 사람들은 가시는데 대부분 안 갑니다. 단체로 우르르 데려가가지고 이제 술 사줘. 요즘 문화는 예전 거는 좀 다르겠죠. 예전에는 좀 강요했어. 술 마시라고. 아, 근데 왜 술 마실 줄 알아? 아니요? 그럼 마셔. 마셔. 요즘은 거의 강요 안 하죠. 먹고 싶으면 먹고. 저도 첫 번째 OT 갔을 때 새벽 5시까지 먹었던 것 같아. 계속 게임하고. 그러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2차 OT를 할 때 1차 OT 때 못 온 애들 2차 OT를 불러도 또 갑니다. 2차 OT 놀고 2차 OT 때는 심지어 학교에서 무슨 뭐 이상한 거 많이 해. 학교 탐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 전임 교수님도 만나가지고 앞으로 미래 뭔지만 이런 얘기하고 또 술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입학식 전까지 그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동기들끼리 막 연락하고 그 보통 집이 가차원에 산 애들끼리 많이 친해져요. 학교를 같이 가고 같이 오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스케줄이 거의 고정적이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가기 전부터 또 만나서 놀고 학교 가면 3월 한 달 내내 맨날 행사야. 매일같이 단 하루도 나를 밥을 안 사주는 선배도 없고 술도 사줘 밥도 사줘 맨날 행사하고 그리고 4월 초가 되면 이제 MT를 갑니다. 연합 MT 1, 2, 3, 4학년 단체로 모아가지고 그러면 3학년 4학년 껴있으면은 완전 아저씨들이잖아. 군대 갔다 오고 재미없지 않을까? 그 연합 MT의 모든 중심은 새내기예요. 1학년 이 모든 프로그램은 1학년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2, 3, 4학년들은 그냥 옆에서 뭐 진행 요원 정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시다발이라고 하는데 뭐 갖다 주고 아주 해피하지. 지금 서울에 중간고사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대학생이야. 중간고사는 전날 하면 돼. 아니면 학교 가는 지하철에서 해도 돼. 지하철 쏙 보면 그때 초집중하면 잘 돼.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도 학점은 또 다 잘 나오더라고 요즘 애들은. 신기해. 그런 일이 불과 눈 몇 번 감았다 뜨면 일어날 것이다. 1년 겪어봐서 알죠? 이거 얼마나 빠르니. 2번 바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금방 해요. 첫 줄입니다. In economic systems, 경제 체계에서요. What takes place in one sector, 일어나는 것 한 분야에서 has impacts on another, 또 다른 것에 영향을 주나 봐. 즉, demand for a good or service,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in one sector, 한 분야에서 is derived from another, 또 다른 곳에서 derive 된 거지. 포인트는 한쪽 분야가 다른 분야에 영향을 준다고. For instance, 세모 쳐봐. 예를 들어볼게. 뭐 앞에 거 이해 안 되면 뒤에 걸로 하면 되지 뭐 같은 얘기니까. A consumer buying a good in a store. 소비자가 있는데 물건을 사는 가게에서
will likely trigger the replacement of this product. 유발할 거야. replacement를 이 제품에. which will generate. 그것은 발생시킬 것인데 demands for activities. 활동에 대한 수요를 such as manufacturing, resource extraction, and of course transport. 자, 예시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똑같아야 되죠. 한 분야에 일어난 게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는 건데 소비자가 물건 하나 사면 다른 거에 대한 수요도 일어나는 게 괜찮잖아요. 예시를 통해서. 1번 괜찮을 것 같은데?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수송에 관해서 다른 점은요. 다른 것은 is that it cannot exist alone. 그게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And a movement cannot be stored. 자, and에 세모 쳐봐. and는 앞뒤로 방해 같아야죠.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저장할 수도 없어는 괜찮잖아, 방향이. 이것도 안 돼, 그리고 이것도 안 되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2번 맞을 것 같아. An unsold product can remain on the shelf. 팔리지 않은 제품은요, 남아있을 수 있죠. 선반에요, 가게, until bought, 구매될 때까지요. 종종 discount incentives로. But, 근데, an unsold seat on a flight. 비행기에 팔리지 않은 좌석은 or unused cargo capacity. 사용되지 않은 카고 capacity는 in the same flight에 remains unsold. 여전히 안 팔린 채로 남아있잖아요. And cannot be brought back as additional capacity later. 자, and에도 세묻혀봐. 자, 여전히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나중에도 되돌릴 수 없다. 그럼 방향이 같은 거잖아. 나중에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건 아직도 안 팔렸다는 얘기잖아. 3번도 괜찮을 것 같은데.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an opportunity has been seized. 자, 단어 알았으면 그냥 다 바로 4번이야. 왜냐하면 seize 뜻이 뭐야? 잡다, 쥐다야. 이런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야? 바로 앞에 있는 경우 아닌가? 맞죠? 앞에는 비행기 좌석이 안 팔렸으면 계속 안 팔린 거. 카고를 안 썼으면 계속 안 쓴 거야. 맞죠? 되돌릴 수 없대. 그럼 이런 경우에 기회라는 게 잡아진 거야? 사라진 거야?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광펜 들어봐봐. 3번에서 세 줄 위에 3번 later의 세 줄 위에 오른쪽 끝에 보면 but이 보일 거예요. but부터 형광펜 쳐보자. but부터 그 4번 seized까지 형광펜 쳐봐. 자, 요 세부 문맥으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비행기 좌석은 안 팔리면 끝이야. 맞죠? 그걸 나중에 되돌릴 수도 없지. 그럼 이런 경우에 기회가 잡아진 것이다. 기회가 사라졌죠. 되돌릴 수 없다는데요. 선생님, 그럼 seize를 몰랐으면 이거를 좀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1, 2, 3을 확인했잖니? 나중에 5번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seize 뜻을 몰랐으면. seize 뜻을 알았으면 지금 끝났고 몰랐으면 5번까지 확인을 했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해.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 주겠지만 이 책 제일 뒤에 보면 미안해. 이 책 제일 뒤에가 아니구나. 이 책에 왜 안 들어가 있지? sorry. 다음번 책부터 들어가 있나 보네. 그때 얘기해 줄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도 혼자 지문을 읽거나 수업 준비할 때 있잖아요. 그때, 미친놈처럼 테드 강연 봤어요? 내가 테드 강연하는 것처럼 이거 읽는다, 소리내서. 실제 내가 하는 말인 것처럼. 그러면 그걸 누군가 보면 미친 사람 같겠죠? 근데 나만 있잖아. 소리내서 계속 읽어보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된다? 소리내서 읽잖아? 뭔 소린지 이해 못할 때가 있어. 읽는 거에 집중하느라. 그러니까 뭔가 강연하는 척하느라 집중하느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고 그거를 2번, 3번, 4번 계속 읽잖아? 읽는 그 순간 그냥 바로 이해되더라고. 왜냐면 내가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에 좋냐? 구문 능력에.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좋고 스피킹에도 좋아요. 나중에 대학 가면 해야 되잖아. 그건 초에 다시 얘기해 줄게. 뒤에 요약하자. 34페이지. 1번 요약해 볼게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란 얘기야. 1번 봐봐. In economic systems, what takes place in one sector has impact on another. Demand for the good or service in one sector is derived from another. 이런 식으로 혼자 한다고 그냥. 그게 굉장히 좋아. 1번 요약하면 경제체계에서는 한 분야에 일어나는 게 또 다른 분야에 영향을 준대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요. 한 섹터에서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즉 1번 요약하면 경제에서는 한 분야가 다른 분야에 영향을 줘요. 2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소비자가 있는데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가능성이 높죠. 유발할, replacement, 보충, 이러한 제품의 보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은 활동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킬 거예요. 제조업이나 자원 추출이나 당연히 수송도요. 그러니까 한 소비자가 물건 하나 구매하면 다른 활동을 유발해요. 3번 수송에 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건데 수송은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고 움직임이라는 건 저장될 수는 없죠. 3번은 수송의 특이점. 4번 하나에 팔리지 않은 제품은 가게의 선반에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팔릴 때까지요. 종종 할인 유인책으로 팔죠. 그렇지만 팔리지 않은 좌석 있잖아요. 비행기에. 그 다음에 적재 용량, 사용되지 않은 화물 용량들 똑같은 비행기에서 그거 안 팔린 채로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용량으로 나중에 되돌릴 수도 없어요. 한 번 안 팔리면 끝. 자, 4번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수송의 특징을. 얘는 한 번 안 팔리면 복구가 안 돼. 5번 이런 경우에 기회는 사라진 거죠. 놓친 거죠. 왜냐하면 제공되고 있는 수송의 양이요. 그게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공급을 수요가 초과해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5번은 기회가 사라졌답니다. 수송에서는. 6번 파생된 수송에 대한 수요는요. 종종 이게 reconcile, 조화를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동등한 공급량과. 그리고 사실상 수송회사들이요. 선호할 수도 있죠. 선호할 거래요. 어떤 추가적인 용량을 갖는 거. accommodate, 수용할. unforeseen,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종종 더 높은 비용으로요. 6번은 운송 수요가 공급과 수요가 조화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공급을 많이 넣어. 요즘 봐봐. 우리가 비행기를 뭐 한 번에 승객이 500명 타야 된다고 치자.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800명 올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좌석을 넉넉하니 그냥 500개만 만들어놨어. 좌석 앞뒤 간격을 엄청 띄워가지고. 근데 돈 벌어 못 벌어? 못 벌어요. 일단 800개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800좌석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200명만 앉아있어. 그럼 난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하지만 언젠간 800명이 올 수도 있잖아? 이건 지금 한번 정해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넓게 잡는 거야. 그 수많은 스포츠 클럽도 다 그래요. 경기장이 수익이잖아. 좌석이 수익이란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좌석을 많이 만들어야 돼. 안 차면 어쩔 수 없고 넘칠 때를 대비해서. 그런 얘기죠.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은 1번, 3번입니다. 1번, 3번. 한 분야가 다른 분야에 영향 주는데 수송은 좀 다르다고. 글의 전개 방식은 주장하고 부연한 것도 있고 예시 그리고 수송과 다른 걸 비교 대조합니다. 주장과 부연, 예시, 비교 대조. 다른 제품은 안 팔리면 선반에 계속 두면 되지 뭐. 근데 얘는 그럴 수가 없다. 들어라. 숙제는 이제 1번의 복습용 28페이지 2번의 복습인 36페이지 와 데이 5일차인 7번 예습만 하면 돼. 맞죠?